성용의 죽음, 유튜브에 대한 효과는. 성용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 이상의 무언가를 암시하는 듯하다. 그가 세상을 떠난 이유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였을까? 아니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어떤 미묘한 힘들이 작용하고 있었던 걸까? 그를 둘러싼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의문과 불확실성을 낳고 있다. 우리는 이 사건의 본질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사건의 배경과 성용의 삶, 그리고 그의 죽음이 가져온 유튜브 세계의 여파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이렇게 단순한 질문으로 시작된다. 이유는 무엇인가? 성용은 평범한 인물처럼 보였지만 그의 일상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그는 유튜브에서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으며 그의 채널은 독창적이고 신비로운 콘텐츠로 대중을 매료시켰다. 그러나 그는 항상 자신만의 방법으로 자신을 숨겼다. 영상 속의 미소 뒤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었을까? 사람들은 성용이 자신의 삶과 고통을 암호처럼 콘텐츠에 심어두었다고 믿는다. 그의 영상 곳곳에서 남겨진 단서들은 일종의 퍼즐처럼 보인다. 삶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 이제는 시간의 문제가 아닐 뿐 같은 문구는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그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증거일까? 유튜브는 단순히 동영상을 올리는 플랫폼이 아니다. 그것은 현대 디지털 시대의 거대한 투쟁의 무대다. 사람들은 이 공간에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끝없는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갈아넣는다. 구독자와 조회수라는 숫자들이 때로는 사람의 가치를 규정하는 척도가 되어버린다. 성용 역시 그 숫자들에 휘둘렸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숫자는 단순히 숫자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잠식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끝없는 굶주림을 자극한다. 성용은 이 굶주린 숫자들의 세계에서 무엇을 느꼈을까? 매일 매 순간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압박감은 그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을까? 구독자가 늘수록 더 많은 것을 보여줘야 했을 것이고 조회수가 떨어질 때마다 자신의 가치를 의심했을지도 모른다. 유튜버라는 직업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외롭고 끝없는 불안이 도사리고 있다. 성용의 경우에도 이 잔혹한 싸움 속에서 그는 스스로를 점점 더 고립시켰을 가능성이 크다. 많은 유튜버들이 입을 모아 말한다. 구독자와 조회수는 단순히 성과의 척도가 아니라 사람의 정신을 마비시키는 독이라고. 더 많은 관심을 끌기 위해 더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은 마치 달리는 기차에서 내릴 수 없는 상태를 만든다. 성용도 이 기차에 타고 있었을 것이다.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이 레이스에서 그는 얼마나 버틸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의 마지막 영상. 사람들은 그의 얼굴에서 평소와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다고 말한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고 눈빛은 깊은 슬픔과 피로로 가득 차 있었다. 영상이 올라온 뒤 몇 시간 만에 그의 부고가 전해졌다. 이것이 단순히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그의 마지막 인사가 유튜브라는 경쟁의 소용돌이에 대한 암시였을까? 유튜브라는 세계는 단순한 플랫폼을 넘어선다. 그것은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거대한 실험실과 같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소재로 던지고 그것을 소비하는 대중들의 시선에 의해 가치를 판단받는다. 조회수는 증가했을지 몰라도 성용이 느꼈을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졌을 것이다. 더 보여줘야 한다. 더 나아져야 한다. 그리고 멈출 수 없다. 라는 내면의 목소리는 그를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성용이 떠난 진짜 이유는 단순히 개인적인 고뇌였을까? 아니면 유튜브라는 거대한 플랫폼이 만들어낸 구조적 비극의 한 부분이었을까? 그의 삶은 숫자 속에서 소모되고 있었고 그의 마지막 선택조차도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유튜브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결정되었을지도 모른다. 성용의 죽음은 유튜브 세계에도 큰 여파를 가져왔다. 그의 채널은 그가 세상을 떠난 후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고 조회수와 구독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의문이 떠오른다. 그의 죽음은 정말 자발적인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결과물일까? 이 사건은 또한 다른 유튜버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성용의 죽음을 통해 플랫폼의 위험성을 인지하게 되었고 콘텐츠 제작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성용의 죽음은 단순한 사건 이상의 무언가를 시사하고 있다. 그의 죽음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가 남긴 마지막 영상은 단순한 작별 인사였을까? 아니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였을까? 이 모든 질문의 답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다. 성용의 죽음은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사회적 압력, 플랫폼의 구조, 그리고 인간의 심리가 결합된 복잡한 퍼즐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성용의 갑작스러운 죽음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언론은 혼란과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채널에서 드러난 단서들과 그의 마지막 영상은 많은 의문을 남겼고, 이를 둘러싼 반응은 뜨겁고도 대립적이었다. 이 죽음은 단순히 개인적인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고 유튜브 플랫폼과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현실에 대한 거대한 논쟁으로 번졌다. 대부분의 언론은 그의 죽음을 접하며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했다. 왜 성용은 이토록 인기와 사랑을 받으면서도 이 같은 선택을 했는가? 그의 구독자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고, 그는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고뇌는 누구도 알지 못했다. 특히 그의 마지막 영상에 대한 분석이 쏟아졌다. 일부 언론은 그의 영상 속 단서들을 짚어내며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의도된 신호였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남긴 그 미소 뒤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었는가? 라는 헤드라인이 수많은 기사를 장식했다. 그의 영상 속에서 나온 배경음악, 표정, 단어 하나까지 모든 것이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되기 시작했다. 언론은 단순히 성용 개인의 삶과 죽음을 조명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의 죽음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가진 본질적인 문제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이어졌다. 몇몇 매체는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콘텐츠 제작자에게 끝없는 압박을 가하고 경쟁 속에서 스스로를 소진하도록 만든다는 비판을 내놓았다. 성용은 유튜브 알고리즘의 희생자였다. 구독자와 조회수의 톱, 성용을 삼키다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대중의 이목을 끌었다. 일부는 그를 플랫폼의 부작용을 경고하는 상징적 사례로 삼아 더 깊은 분석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의 죽음이 유튜버라는 직업의 어두운 이면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성용의 팬들과 일부 언론 간의 갈등도 발생했다. 팬들은 언론이 그의 죽음을 상업적 소재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삶을 사랑받기 위해 공유했을 뿐인데 왜 그의 비극마저 소비의 대상으로 만들어야 하는가? 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반대로 일부 매체는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경고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가 그의 죽음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라는 질문은 대중과 언론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며 유튜버라는 직업의 문화적, 사회적 위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불러일으켰다. 성용의 죽음을 둘러싼 언론의 반응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이야기였다. 의문과 분석, 그리고 논쟁의 연속. 그러나 이 모든 반응은 궁극적으로 한 가지를 향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 죽음을 통해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그의 삶과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닌 디지털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러낸 사건으로 남을 것이다. 성용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의 이름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가?